서울 근교 민준이 직접 설계한 세련된 단독주택의 넓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건축가로서 그의 성공과 아내 지연의 안목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 이 집에서 민주는 종종 자신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대 위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요한 재판 준비로 서재에 틀어박힌 지연은 그의 아침 인사에 건성으로 답할 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토스트와 커피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나? 민준의 물음에 지연은 글쎄 야근할 것 같은데 먼저 먹어요. 라는 무미건조한 대답만 돌려주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바쁜 일상에 불필요한 방해물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10년 전 뜨겁게 사랑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업무 파트너 혹은 하우스메이트에 더 가까운 관계. 민주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집을 나섰다. 그의 건축 사무소는 도심 한복판의 번화가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빈 광야를 헤매는 듯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처제 서연이었다. 언니가 바쁘니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가끔 있는 그녀의 다정한 제안이었다. 지연과는 정반대로 털털하고 잘 웃는 서연은 민준에게 묘한 편안함을 주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언니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어서 형부가 외로워 보여요. 가끔 형부 눈빛에서 그림자를 봐요. 그녀의 직설적이면서도 섬세한 위로에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아주는 건 처제밖에 없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연민과 함께 형부를 향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어쩌면 존경 이상의 뜨거움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반짝였다. 민주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잔잔하던 호수의 돌멩이가 던져진 듯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를 쫓았고 민주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혹시 제가 너무 주제 넘었나요? 하지만 형부가 힘든 걸 보는 게 저도 마음 아파서요. 아니, 전혀. 오히려 고마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민준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자 서연이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형부, 그림 전시회 같이 가지 않을래요?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인데 언니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형부의 건축도 예술이니까 분명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주말, 처제와의 단둘의 외출. 그것은 분명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교감과 이해에 대한 갈증이 그의 망설임을 눌렀다. 좋지. 오랜만에 문화생활도 하고 서연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위험한 신호였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주말에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민준과 서연은 마치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에 몰두했다. 서연은 그림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신선한 매력과 생기를 느꼈다.
한 그림 앞에서 서연은 민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이 작가의 색감은 정말 대담하면서도 섬세해요. 마치 형부의 건축 디자인 같아요. 차가운 구조물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달까. 그녀의 손길이 닿은 팔 부분이 뜨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는 두 사람을 빠르게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아내 지연은 그의 일에 대해 이런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저 성공한 건축가 남편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는 듯 보일 때가 많았다. 전시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작업 이야기, 꿈,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런 서연에게서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과 순수함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무렵 서연이 불쑥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형부. 형부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마치 제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서연의 작고 따뜻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감정을 녹이는 듯했다. 나도 즐거웠어, 서연아. 처음으로 처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명백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부쩍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언니 몰래 하는 취미 공유라는 어설픈 명분을 내세웠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 명분은 희미해져 갔다. 함께 영화를 보고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민준의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민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럼 없이 던졌고 민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력과 예술적 감각에 감탄했다. 그들의 대화는 건축과 미술을 넘어 서로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만남의 즐거움 뒤에는 늘 죄책감이 무거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집에 돌아와 지연의 무심한 얼굴을 볼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막히는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서연 역시 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미 싹튼 민준을 향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언니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따뜻함, 이해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치 마약처럼 그녀를 중독시켰다. 어느 비 내리는 밤 민준의 작업실.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던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풍겨왔다.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련하게 들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형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의 마음도 서연과 다르지 않았다. 이성은 끊임없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감정은 이미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먼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릴 첫 키스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지연은 여전히 일에 바빴지만 가끔 민준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면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한 번은 지연이 민준의 차에서 서연이 떨어뜨린 작은 귀걸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거 서연이 거지. 걔가 요즘 당신한테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인 최선우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고 업무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몰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 짓는 민준의 모습이 낯설었다. 민준아, 너 요즘 연애하냐? 얼굴에 광채가 도는데. 설마 아내 몰래? 선우의 짓궂지만 예리한 질문에 민준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연 역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요즘 민서방이랑 자주 만난다며? 아무리 처제, 형부 사이라도 지연이 없을 때 단둘이 너무 자주 만나는 건 보기 안 좋다. 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어느 주말 지연은 중요한 학회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으로 떠났다. 민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이었다. 서연이 먼저 연락해왔다. 오늘 저녁 형부 집으로 가도 돼요? 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라는 메시지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기대감과 함께 깊은 죄의식이 그를 덮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과감한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슬립 드레스 차림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민준을 원하고 있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다. 형부,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민준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그의 몸에 밀착되자 민준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서연의 도발적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길고 뜨거운 키스였다.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욕망, 지연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지연과 함께 잠들던 침실, 그들의 결혼사진이 놓인 협탁 옆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녘, 민주는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든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만족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엄청난 후회와 자기 혐오에 몸서리쳤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파멸로 향하는 욕망의 폭주인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 역시 잠에서 깨어나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과 함께 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형부,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욱 위태로워졌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더욱 잦아졌고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다.
민주는 지연에게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서연과 미래를 즐겼고 서연 역시 언니의 눈을 피해 형부와의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마치 위험한 게임을 즐기는 공범자들처럼 들킬지도 모른다는 스릴 속에서 금지된 사랑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짜릿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 관차와 같았다. 지연은 아무리 일에 바빠도 남편의 변화를 완전히 모를 수는 없었다. 민주는 눈에 띄게 핸드폰을 끼고 살았고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외박을 했고 그의 옷에서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예리한 변호사의 직감은 뭔가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민준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발신자는 박 작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지연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박 작가라면 분명 동생 서연이었다. 뒤에 붙은 하트 표시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호기심과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잠금 패턴을 풀어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지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기야, 어제 너무 뜨거웠어. 오늘도 기대해도 되지. 빨리 보고 싶어. 내 사랑 민준 씨. 메시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믿었던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냉정한 변호사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고 최근 통화 목록과 다른 메시지들까지 훑어보았다. 그들의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깊었다. 지연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과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평범하고 다정한 제안이었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지옥 불에 타는 듯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연은 와인을 연거푸 마시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런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이 직접 만든 음식들은 훌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디저트가 나올 차례에 지연이 잔뜩 가라앉은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 할 말 없어?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민준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정확히는 민준이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떠 있는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보고도 시침이 뗄 거야? 박 작가님? 아니, 내 동생 박서연 씨.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뿐인 내 동생이 내 남편이랑. 그것도 내 집, 내 침대에서. 지연의 절규가 거실을 갈랐다.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 그딴 말로 용서가 될 것 같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쳤다고. 이 배신자, 더러운 것들. 지연은 이성을 잃고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얼굴에 시뻘건 손자국이 생겼다. 민준이 다급하게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그를 뿌리치며 소리쳤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함께한 10년이 겨우 이거였어. 당신의 그 위선적인 예술가적 고뇌가 고장 내 동생을 유혹하는 거였냐고. 그녀는 식탁 위에 물잔을 민준에게 집어 던졌다. 물이 쏟아지며 민준의 셔츠를 적셨다.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연의 분노와 절망, 서연의 눈물과 후회, 민준의 비겁한 변명과 자책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연은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소리쳤고 서연에게는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며 악을 썼다. 결국 민준과 서연은 쫓겨나듯 거의 맨몸으로 그 집을 나와야 했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집은 이제 그들에게 지옥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지연은 민준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이혼을 관철시켰고 서연과는 완전히 의절을 선언했다. 부모님은 이 충격적인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지연의 편에 서서 서연을 맹렬히 비난했다. 한때 화목했던 자매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 안정된 가정, 그리고 쌓아왔던 사회적 명성까지. 불륜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그의 건축 사무소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죄책감과 주변의 비난 그리고 지연의 저주로 얼룩져 있었다. 불륜이라는 무거운 낙인 아래 그들의 감정은 더 이상 순수할 수도 아름다울 수도 없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지연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고 죄책감은 그들의 관계를 좀먹었다. 결국 민준과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다. 서연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냉대와 경멸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경력도 치명타를 입었다.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연은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 한때 반짝이던 그림에 대한 열정도 재처럼 식어버린 채 우울증과 알코올에 의지하며 끝없는 방황의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손은 이제 붓 대신 술잔을 드는 날이 더 많아졌다. 최선우는 한때 촉망받던 건축가에서 폐인처럼 변해버린 민준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민준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 선우의 위로에도 민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모든 게 내 잘못인데. 난 모든 걸 망쳤어.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이혼 후 더욱 일에 매진했다. 독종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냉철하고 무자비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낮에는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으로 빈틈없이 자신을 지켰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텅 빈 침대에서 배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몸서리쳤다. 마음속 깊이 팬 상처는 쉽게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용서란 그녀에게 아직 너무 먼 단어였다. 아니, 어쩌면 평생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익숙한 서울을 떠나 한적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 한때 업계의 주목을 받던 건축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허드렛 일이나 다름없는 도면 수정 작업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밤마다 싸구려 술로 지새우며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곱씹었지만 후회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다. 서연 역시 기나긴 방황의 터널을 지나왔다.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그녀는 작은 봉사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언니 지연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언젠가 용서받을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녀는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했다. 몇 년 후 어느 흐린 가을날, 지연은 중요한 재판을 마치고 법원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길에서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의 민준과 마주쳤다. 한때 말쑥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팬 주름과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지연을 알아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를 벌레 보듯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은 허공에서 짧게 엇갈렸지만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과 깊은 회한의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다. 지연은 그를 지나쳐 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사이드미러로 멀어져 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다. 아주 잠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또 다른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언니가 다니는 로펌 근처를 찾아갔다. 몇 시간이고 건물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퇴근하는 지연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세련되어 보이는 언니의 모습. 서연은 다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연이 자신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금단의 속삭임은 한때 달콤했을지 모르나 그 끝은 이처럼 처절한 파멸이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관계된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영원한 후회를 남겼다. 무대 조명이 꺼지듯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여운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만이 길게, 아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짙어서 어떤 희미한 빛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